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한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는데, 미국 증시 역시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국과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미국과 반대로 유럽 증시는 대부분 상승이 나오며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주 한국은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MSCI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7천억 정도를 한국 증시에서 매도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양매도였고, 금융투자 홀로 약간의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자, 만약에 다음 주에 금융투자마저 매도를 한다면은 코스피는 다시 한번 3100포인트가 깨질 수가 있고, 삼성전자 역시 지난주에 금융투자가 막판에 매수를 하면서 결국 상승으로 돌변하였지만, 다음 주에 금융투자가 또 한번 매도를 하면은 삼성전자는 8만원이 깨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외국인이 MSCI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할 예정인데,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 주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로 한국 증시는 또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003%, 1포인트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49%까지 상승을 했고,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역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장이 개장된 다음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다우 지수와 별반 차이 없이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플러스 0.87%까지 상승을 했으나, 다우와 마찬가지로 장중 후반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플러스 0.0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일단 장 초반에는 제닛 옐런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인터뷰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기 부양책은 축소해서 안 된다. 소극적일수록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해도 연준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시장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투기성 자산이고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다고 생각한다고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의견을 밝혔어요. 일단 여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겠구나 싶어서 제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니 이런 씨부렐, 비트코인 가격이 6,200만 원이 됐네요? 아니 이게 영상을 하나 만들 때마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적어 놓는데 지금 거의 하루에 200만 원씩 오르고 있거든요. 아니 보세요, 얼마 전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3,600만 원이었는데 이때라도 이거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네 이게. 아니 여러분, 요즘에는 PC방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PC방에서 이렇게 채굴을 하시는 PC방 사장님도 정말 많은데, 여러분 정말 코인만 하려면 대장만 하세요. 옛날에 이더리움이라던가 리플이라던가 여러가지 코인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본전해 온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난번에 다날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페이코인이라는 이런 코인이 이틀 동안 6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아니 이거는 도미노 피자에서 피자 시켜 먹으라고 1,000원인가 2,000원 예전에 캐시로 넣어줬던 건데, 아니 어떻게 피자 값보다 코인 값이 더 올라가지고 정말 이 떡상으로 인해서 도미노 피자 주문이 폭발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17.84%가 빠졌고, 다날이랑 차트
차트가 똑같죠. 다날이 상한가 가니까 이 종목이 보시면은 1,000원도 안 하던 게 4,67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여러 가지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주식의 광기가 아니라 코인의 광기를 보여주는 한 일화 중 하나인데 게시물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 2월 18일 10시입니다. 이때는 페이코인이 4,000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매수 찬스다. 코인갤러리에 정말 난리가 났던 그런 날이었죠. 내용은 즉슨 페이코인을 지금 3,000원대 잡으면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보러 간다. 10,000원은 무조건 넘는다. 이런 광기에 질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게임스탑 사태와 비슷하죠. 댓글만 보셔도 4,000원은 무조건 가고 세종대왕 10,000원은 무조건 넘는다. 이런 댓글이 주로 달렸는데 페이코인을 구입한 다음에 바로 게시물이 또 올라왔죠. 저 솔직히 희망사항으로는 12,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코인으로 도미노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가야죠.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8분. 아니 도대체 페인코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3,200원에 사고 잠을 자고 왔는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저분이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산 거죠. 3,200원. 그리고 그분이 자고 일어나니까 이쯤에 내려온 거죠. 3,200원짜리가 2,3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손실이 커지니까 이번엔 보라코인이라는 자코인인데 그걸 살려고 사람들에게 코인겔에서 물어보는 거죠. 페이코인에 이런 거를 복구하려고 보라코인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미 답정 너죠. 왜냐하면 본인이 살려고 했는데 게시판 사람들이 사라고 하면 바로 살려고 했지만 게시판 사람들은 절대로 사라고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이미 본인은 답을 정해놨어요. 페이코인을 팔고 보라코인으로 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잠을 자다 일어나서 페이코인을 팔고 보라코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페이코인을 팔고 결국에는 보라코인으로 풀 매수가 들어갔고 원금 130만원이 단 하루 만에 86만원이 되는 기적을 창출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떡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이런 대장주만 사야지 3등, 4등, 5등은 1등, 2등이 안 가도 절대로 상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주식시장에도 통용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말로 웃겼던 게 뭐냐면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너무 비싸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자,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이면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급등을 했을까요? 기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일단 일론 머스크 씨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너무 높아 보이고 비트코인은 덜 멍청한 형태의 현금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의 유머 사이트에는 2주 전에 이런 스크린샷이 돌아다녔습니다. 머스크 형을 이렇게 푸사로 해놓고 비트코인이 곧 떡 나갈 테니 빨리 현금화해 두십시오. 이런 우스갯소리의 짤방이었는데 우리 머스크 형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만 떡락시킨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본인 회사 주식 테슬라가 너무 비싸다고 2020년도 5월 2일 날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남겼었죠. 자, 그 다음에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됐다? 예, 하루 만에 10.30%가 하락을 했습니다. 5월 2일 기사가 나왔어도 트위터를 올린 날은 4월 30일이었고 미국은 그 다음 날인 5월 1일 날 반영을 받아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날 여러분 시가총액이 얼마가 사라졌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시가총액이 무려 17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트위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왜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저런 트위터를 남겼는데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까? 한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들어가 보니 일론 머스크 형 트위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비트코인 very expensive 이런 글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글일까요? 아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지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푸사도 바뀌어 있고 이 글 자체를 그냥 원문을 읽어보면은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가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덜 멍청해 보여서 샀다. 저는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 비싸다라고 해석이 된 건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비트코인 관련주는 아침부터서 갭이 크게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겠네요.
다음 주에는 아마 전고점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시초가에서 많이 이탈해서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는 상한가는 거의 못 가고 1등주가 그나마 좀 올랐다가 빠지고 2등, 3등주는 어떻죠? 네, 2등, 3등주는 아예 상한가를 간 적이 없고 아침에 크게 갭이 떠도 상한가 근처에도 못 가요. 그리고 아침이 최고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놓고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2등과 3등주를 매매했는데 만약에 물려있다. 그렇다면은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왜 1등주를 매매 안 하고 2등, 3등주를 하신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신용과 미수가 되지 않죠. 자, 증백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100%라는 뜻이고, 증거금 100%인 종목은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신용이 불가능하고 또 금투라던가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사지만 연기금이라던가 일반적인 기관의 수급은 전혀 없는 종목이 증거금 100이죠. 자,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증거금 100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 봐도 뻔하죠.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찍혀 있고 기관의 수급도 보시면은 연기금이라던가 은행 같은 일반적인 수급은 거의 없고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와 투신만 맨날 이렇게 단타치고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라서 1등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안 하시잖아요. 왜? 지금 상장 폐지 시즌이라서 뭔가 잘못 걸리면은 상폐도 될 수 있고 또 증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라던가 혹은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등, 3등주는 신용도 되고 그나마 상폐도 안 될 거라 해서 들어가지만 상승률이 저조하거나 혹은 아침에 바로 오르자마자 빠져버려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민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주의를 받거나 경고를 받은 종목 역시 신용 매매가 안 되고 미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딱지를 붙이면은 2등, 3등주가 가고 지난주는 유니온이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신용이 매매가 지금은 되는 걸로 보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여기 주의가 붙어가지고 신용 매매가 안 됐어요. 물론 이건 증권사마다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에서는 1등이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언제 상한가를 갔죠? 동시호가 때 이렇게 말면서 상한가를 가는데 이렇게 동시호가 때 상한가를 간 거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시호가 때 상한가 갔다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뾰로롱 하고 상한가가 풀리고 그 다음날 오히려 개파락으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지난주 옵션 만기일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무려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1340을 찍으면서 와 신고가를 달성했고 이 덕분에 인플레이션 우려 뉴스가 도배가 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폭이 줄어들었죠. 이게 물론 미국의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어제가 바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고 옵션 만기일에는 한쪽 포지션으로 쏠리기가 힘듭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고 개인은 미국 경기 부양책 통과 기대감에 콜옵션에 풀베팅을 했어요. 자, 이게 대학교 시험처럼 오픈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 때 상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쪽 포지션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은 반대편 포지션으로 가서 그냥 확 밀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포지션으로 쏠리게 안 놔둡니다. 미국 증시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콜옵션을 막 매수했는데 제가 어제 이 영상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이 찾아오면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찾아오는 짱가처럼 갑자기 미국의 무역전쟁 뉴스가 나온다. 하지만 항상 이 뉴스는 익명의 관계자 혹은 복수의 소식통에서 미중 무역전쟁 얘기를 꺼내죠.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럼프 형이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블랙리스트에 지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었죠. 자, 어제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히토류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 히토류 생산을 늘리는 중화권, 미국 바이든의 화해의 제스처. 자, 뉴스를 살펴보시면은 중화권이 이번 상반기에는 히토류 생산량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라는 뉴스입니다.
아니 뭐 하루 만에 이렇게 관계 개선이 되고 우사인 볼트급 태세 전환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 나왔으니까 내일 히토류 관련주는 떡 나가고 시작을 하거나 또 한번 큰일이 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수급을 생각하셔도 투시는 단타 전문 외국인, 여기 애들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그래서 아침부터서 얘네가 먹튀할 가능성도 높고, 그나마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돌려보시면은 그나마 수급이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려고 잠깐 오전장에 밀렸다가 위로 휙 치고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아침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따라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다? 2등과 3등주죠. 2등과 3등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도 안 나오고 그냥 밑으로 확 빠지면은 어디까지 빠질지를 몰라요. 이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다 내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지금 밑에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잡으신 분들도 악재 뉴스 때문에 더 빠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에 한 가지 또 제약주에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제넥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4.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전날이죠. 바로 전날에는 23.66%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12.83%. 자, 전날 11시 55분에 한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위로 VI가 걸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쫙 빠졌는데,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기술 수출 공시가 떴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기술 수출한다?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 하면 여러분도 다들 알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전투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한테 줘야 될 돈이 정말 많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주고 있질 않아요.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KG 바이오의 기술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 KG 바이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KG 바이오는 바로 제넥신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자회사에다가 기술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지 큰 호재가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리고 기술 수출 공시를 낸 다음날 어떤 공시를 냈죠?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넥신 지난해 영업 손실 392억 원, 적자폭을 12% 줄였다. 아니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한미약품 사태랑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자, 제가 한 달 전 이 영상에서 한미약품이라는 주식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과 비슷하게 금요일날 기술 수출 공시를 띄웠어요. 그래서 아침부터서 갭이 빵 떴죠.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재판 뉴스를 띄운 다음에 아침에 주가를 5.48%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공시가 나왔습니까? 실적 악화. 예, 장 시작한 지 30분 만에 악재 공시가 뜨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이 당시에 공매도가 몇백억 원 이상 쳐져 있었고,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다? 외국인이랑 기관은 양매도를 해버려서 미공개 자료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혐의로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레전드가 뭐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다? 저는 한미약품 사태 때 두 번 다 제약주를 매수해서 똑같은 상황을 두 번이나 당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는 거.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 뉴스가 믿기 힘든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제넥신이라던가 진원생명과학 등의 치료제 지원을 위해서 1,000억에서 2,000억 가량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말이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에 임상 결과를 내놓기로 했어요. 근데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집니다. 분명히 임상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정반대의 공시를 냈습니다. 제넥신은 임상을 새롭게 진행한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제넥신이 처음에 확보했던 후보 물질을 바꿔서 임상을 일상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시를 냈어요. 아니 작년 6월에는 분명히 제넥신에서 백신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찌라시 띄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주가를 올리더니, 12월 달에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임상이 갑자기 일상 결과 발표를 안 하고 후보 물질을 변경하면서 다시 일상부터 진행한다. 이거 분명히 임상이 일상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물질을 바꿔서 새로 시간 끌기를 하는 거지.
아니 이게 지금 뭐야, 19만원짜리 주식이 9만원까지 지금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완전 반토막이 났는데, 여러분 애초에 이렇게 적자 회사가 무슨 치료제라던가 백신을 개발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주가를 빵 띄워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라던가 혹은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다 뽑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호재 공시 띄워놓고 그 다음날 악재 공시 내고, 또 이날 상한가를 못 간 이유가 뭐다? KG바이오는 제넥신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호재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급등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저런 공시 보고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위에서 다 물려가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금요일날 6.7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근데 그 전날에 얼마 올랐어요? 바로 전날에 보시면은 7.45%가 상승했어요. 전날 상승분을 그 다음날 전부 다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날 상승한 이유가 뭐다? 시젠에서는 목요일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6,762억 원, 전년 대비해서 2,916% 증가를 했는데, 뉴스를 띄워놓은 다음에 외국인이 그날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그 다음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러 달려들자 바로 본인들이 매수했던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다 떠넘기고 나가는데, 아니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로 전날까지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죠. 이렇게 뉴스를 내보냈는데 다음날에는 이제는 바이러스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서는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하면서 악재 레포트를 냈습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제약바이오는 이런 게 너무 심해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79,000원인데 불과 몇 일 전까지만 해도 10만원대에 놀던 주식이었죠. 특히 이날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임상을 진행한다는 뉴스를 띄워놓고 10.71%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4.08%로 마감이 되었고, 그 뒤로 정말 미친듯이 빠지면서 8만원대도 한번 깨졌다가 다시 복귀를 했다가 이제는 다시 또 8만원 밑에서 놀고 있는데, 필리핀 임상 뉴스가 1월 21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1월 21일 날 10만원대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나, 얘네들은 지금 10만원대 위에서 그리고 9만원대 위에서 매수를 했어도 어떡합니까? 로스컷 치고 나가고 있어요. 로스컷이 뭐다? 로스팜과 전혀 상관없는 손절을 뜻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7만원대에서 전부 다 외국인이 지금 손절을 하고 있죠. 아니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는 다 저래요. 뭔가 찌라시 호재를 띄워놓고 그 다음날 뺐다가 저점을 깨가지고 이것도 4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찌라시 띄워서 올렸다가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빼고, 어제는 4만원대까지 깼다가 이렇게 종가는 5만원대를 지지해줬는데, 제약바이오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너무너무나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아차도 보실래요? 자, 어제 기아차 정말 중요한 자리였죠. 8만원을 지지해줄 것인가 8만원을 깰 것인가,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결국 8만원을 지지해줬는데, 저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1% 이상 빠지자 이제 기아차든 대부분의 종목이 지지해줘야 되는 지지대를 다 깨졌으니까 아, 코스피가 이제 하방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융투자가 막판에 매도에서 매수로 잡히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매도를 했지만 매도폭을 어느 정도 축소를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3,527억을 어제 매도했는데 장 마감 직전에 외국인은 얼마를 매도하고 있었죠? 2,913억.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까지 매도폭이 축소되기보다는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막판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돌렸지만 결국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당해내지 못했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MSCI 지수에서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약 7천억 가까이를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할 예정인데,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8만원대가 깨질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분명히 조금만 더 밀면은 8만원대가 깨질 수 있었는데, 금융투자가 결국에는 매수로 전환하면서 삼성전자를 오히려 끌어올렸었죠. 금융투자가 막판에 매수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미국의 야간 선물이 플러스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한다, 그럼 다음 주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의 투심이 불타오르면서 개인 투자자가 분명히 매수에 동참을 할 것이고, 아침에 시초가 붙어서 갭이 뜨는 종목들을 금융투자가 모두 다 차익 실현하면서 빠져나가려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었는데,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도 그렇고 거기다 종목별 자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애매합니다. 자, 거기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이 바로 MSCI 지수 변경일인데 금요일이라서 투심도 안 좋은 데다가 거기다가 외국인 매도까지 있으니까 정말 위험한 날 중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MSCI 지수 변경 이벤트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어떤 이벤트일까요? 2월 25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날은 바로 제 생일입니다. 지난주 발렌타인데이 때는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초콜릿을 주셨는데 우리 남성 시청자분들은 정말 아쉬워하시더군요. 나는 남자인데 천재 씨에게 초콜릿을 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게이가 아니라서 남성분들이 주시는 초콜릿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생일이라면 다릅니다. 생일 때는 초콜릿을 주는 게 아니라 프레젠트. 네, 선물을 주시면 되죠. 선물은 뭐가 좋나요? 뭐니 해도 머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투네이션 후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투네이션 후원 버튼을 누르시면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충전하기 버튼이 있는데 충전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약관이 나오면은 이렇게 예로 바꿔주시고 이제 여러가지 충전 수단으로 충전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후원하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텍스트 내용에다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해주시지 마시고 생일 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만 매수했는데 코스닥 종목도 그날 반등이 나왔죠. 특히 인지 디스플레이도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4,000원대 자리가 깨졌는데 4,000원이 깨지고 장 막판에 4,000원을 지지해주면서 종가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제 너무너무나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관 가서 영화를 예매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종목 코드 79160 CJ CGV 같은 경우에는 생일날 앞뒤로 전후 일주일입니다. 팝콘 2종류와 음료수 2잔이 무료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팝콘 2개와 음료수 2잔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심야 영화를 혼자 보러 갔습니다. 지금 솔로라서 몇 년째 영화를 혼자 보고 있는데 저는 솔로인 척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CJ CGV를 갔는데 점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손님 혼자 오신 것 같은데 음료수는 한 잔만 드릴까요? 아니 그런데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친구가 없어서 혼자 온 찐따처럼 영화관을 나 혼자 온 거라고 생각한 건가? 너무 기분이 나빠요. 예, 물론 저는 혼자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나 기분이 불쾌하고 나빠서 직원 보고 아니요, 저 혼자 오지 않았는데요. 안에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음료수 2개 주세요. 저 빨리 들어가 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제가 극장으로 들어갔죠. 근데 점원 표정을 보니까 약간 저를 비웃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콜라는 2개를 받아왔는데 와, 극장에 들어갔는데 저 빼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걸 직접 찍어 왔는데 아니 직원이 이걸 알고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본인은 좌석 예약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있는데 혼자서 막 친구 있는 척 저 혼자 온 거 아니거든요? 2잔 주세요. 야, 이 말 들었으면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너무 좀 쪽팔리더군요. 자,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에는 백신 때문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CJ CGV는 어떤 상황이길래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수급은 없고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연일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CJ CGV를 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미 러시아 사업부에서는 CJ CGV가 철수와 영희처럼 철수한 상황이고 CJ CGV 자체를 다른 회사에다 매각을 추진할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CJ CGV 자체를 매수하려는 회사들 자체가 없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인수한다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2배 이상 상승을 했으나 CJ CGV는 인수하려는 기업도 없고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서 계속 이렇게 주가가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 때만 CGV를 가지 보통은 메가박스 이 J 콘텐츠를 많이 갑니다.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CJ CGV와 달리 애니메이션을 참 많이 해줘요. 제가 어느 날 명탐정 피카츄라는 이런 명작을 보러 메가박스에 갔었는데 와, 영화관 알바생이 참 아름다운 분이 계시더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에게 관심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군요. 어머, 손님 혹시 주차하셨나요? 네, 그렇죠. 이 정도 질문은 형식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제가 이제 영화표를 다 뽑은 다음에 결제가 끝났는데 손님 혹시 더 필요하신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보통은 그냥 영화표 티켓팅이 끝나는데 이 여자 직원분은 참 집요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라멜 콘과 팝콘이 참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권유도 하더군요. 자,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이 티켓을 잘 보세요. 와, 저는 여러 가지 티켓을 받아봤지만 이렇게 티켓에다가 하트를 그리는 여직원을 처음 봤습니다. 야, 이거 내가 너무 솔로로 오랫동안 지내서 그런 건가? 이거 저의 착각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린라이트인가요? 저는 그래서 그 여직원을 생각해서 영화 관련 주식을 살 때도 CGV보다는 J콘텐츠리 메가박스 주식을 많이 사요. 물론 J콘텐츠리도 이번 4분기 실적은 적자였죠. 아직까지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매가 간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CJ CGV보다 훨씬 더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31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하락폭을 축소했기 때문에 영화 관련주를 굳이 매수한다. 그러면은 CJ CGV보다는 J콘텐츠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는 주식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실적이 좋으면은 그 회사는 실적을 빨리 발표하고 싶겠죠. 왜냐? 지금 장이 상승장이면은 실적이 잘 나오면 그 주식은 주가가 막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실적을 빨리 발표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회사는 실적을 빨리 발표하려고 할 거예요. 자,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시간을 끌겠죠. 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 지속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적을 늦게 발표해서 시간을 질질 끌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런 경남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처럼 찌라시를 잠깐 띄워서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점점 저점을 낮춰가는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 마감일날 실적을 발표하는 주식은 거의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실적이 정말 아주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감사보고서를 아예 안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마감일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회사는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죠. 2월 25일에는 제 생일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금통위 이벤트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벤트는 지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금리는 절대로 지금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금통위 이벤트는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MSCI 지수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MSCI 지수 변경 때문에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지지해 줬다고 해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워요. 차라리 금요일날 종가에 안전하게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더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전하게 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런 좀 애매한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반등이 나와서 또 한번 85,000원까지 간다. 근데 또 MSCI 비중 축소 때문에 이런 데서 빠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괜히 물려서 손실 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다음 주 외국인의 수급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의 수급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매수하고 3일을 팔았습니다. 최근에는 3일을 매수하면 나머지 3일은 다 파는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패턴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도 끝났기 때문에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문제는 뭐다? 다음 주 금요일 MSCI 지수 변경이 문제죠. 그래서 다음 주도 외국인의 수급 체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김경애님, 카오님, 박경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카오님은 10,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